반론을 각오하라. 의견을 말할 때는 언제든 경쟁자들에게 반박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의견일지라도 상대가 정말 좋은 의견이다라고 칭찬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좋은 의견을 알아보는 머리를 가진 사람의 수는 적지 않다. 그러나 좋은 의견을 말한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성숙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내를 키우는 3가지 방법. 인내를 키우는 방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은 본디 성급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가라도 좀처럼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기 마련이다. 또 하나는 등산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 등산은 그 절대 법칙에 맞서는 행위로 고통을 수반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까다로운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이다. 고양이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생선 요리를 먹는 것은 꽤 성가신 일이다. 기도는 마음의 풍요를 선사한다. 기도는 마음을 정돈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라게 한다. 그것은 마치 숯의 은은한 향내가 평온함과 따스함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 이는 비록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값진 마음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과는 다른 타입의 친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의미가 있고 이점이 있다. 물론 해로운 점도 제각기 있지만 핵심은 자신의 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끝없이 부푸는 사람의 기대. 베풀며 살고 싶다라는 말은 매우 훌륭한 말이지만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지만 그 기대만큼 만족을 선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의 기대는 언제나 조금씩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는 독창성을 가지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며 지식을 쌓고 난 뒤에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게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독창적인 미래를 창조하기보다 단순하게 현실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미래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아량이 좁은 자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실수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타인의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두고 차갑다,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원망하는 것 또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아량이 좁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다. 흥미와 관심, 호기심이 인생을 충만하게 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꾸준하게 배운 것이라도 흥미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껏 쌓아올린 지식도 갈고 닦은 기술도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진다. 결국에는 기억조차 남지 않게 된다. 흥미, 관심, 호기심, 이와 같은 마음을 잃는다면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인생에는 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이별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극도로 놀라고 매우 슬프며 격하게 울부짖는 이별이다. 그러한 이별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혹은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꺾어놓는다. 따라서 누구든 이별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화염 속으로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힘. 사랑하는 사람과 손끝이 스치거나 테이블 밑으로 발끝이 조금만 닿아도 온몸의 피는 한순간 격렬하게 흐른다. 마치 화염에 뛰어든 듯 온몸이 열기로 달아오르고 감전된 듯 저리 타여 움찔 피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이는 이내 그 화염 속으로 다시 뛰어들고 싶어진다. 노인에 대한 존경과 공경은 양립한다. 세상은 어린 아이와 노인에게 관대하다. 노인은 주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아야 할 때 노인들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 된다. 따라서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며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공경심이 함께한다. 빚을 지면 그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순간 그 사람과 자신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된다. 상대가 아무리 어려도 후배일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부리는 자일지라도 그는 윗사람이 되어버린다. 순식간에 상하가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는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자신을 믿어라. 인간의 감각은 정직하다. 좋은 것은 좋다고 느끼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때때로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좋다고 느낀 것을 나쁘다고 판단 내리거나 혹은 나쁘다고 느낀 것을 좋다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감각은 옳았지만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은 편견이나 욕심, 허영과 같은 어리석음이 원인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돈이 될 만한 이야기의 솔깃해서는 이런 식의 변명은 그야말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명령할 때에는 자격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명령하는 자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 자격이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능력이다. 명령하는 자는 상대에게 당신이 이것을 하면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착오야말로 인생의 참 재미다. 찾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면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목표물을 손에 넣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가는 일조차 성가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 목표를 달성하는 확실한 방법이 처음부터 선명히 보인다면 열정은 오히려 식고 만다. 수많은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깨닫는 과정이다. 종교의 역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기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종교라면 종교는 노인에게나 적합하다. 반면 생각하려 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젊은이에게 종교는 종교가 아닌 문학의 역할을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처음 간 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처음 가본 바닷가에서 쬐는 태양빛은 지금껏 맛보지 못한 따스함을 선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선한 빛에 매료당한다. 이처럼 낯선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낯선 무언가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낯선 것이 아닐 수 있다. 늘 보던 아내의 얼굴도 그곳에서는 아주 새로운 이의 모습처럼 보이게 된다. 타인의 기분은 간단히 이해할 수 없다. 타인의 기분이란 것은 간단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었다고 해서 좀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조금이라도 편견을 갖고 있거나 약간이라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상대라면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어림도 없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역, 괴테의 말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괴테는 1749년 독일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극작가이다. 그는 일반적인 철학자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른이 넘은 나이까지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의 작품의 모티브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숨을 거두기 1년 전 남긴 파우스트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화제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괴테의 일대기를 보며 인간은 역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이 더 윤택해진다고 느꼈다. 인간을 깊이 사랑했던 문학가 괴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책 초역 괴테의 말을 읽어보길 바란다.